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는 정년도보다 무조건 더 좋아지는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분야에 계신 분들이 다 좋은 일들만 많이 생겼으면 좋겠고요.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부동산 시장에 지금 현재 뭐 전년 대비 뭐 얼마가 조금 더 하락을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고점 대비 조금 주춤한 거지 이게 떨어진 건 아니죠. 결론적으로는. 뭐 떨어진 지역도 있을 겁니다. 경쟁력이 떨어진 지역들, 가격이 거품이 꼈던 지역들, 이런 지역들은 조금 더 하방 압력이 조금 더 강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들, 좀 경쟁력이 있는 지역들은 사실상 요지부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실질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가격을 결정한 요인들이 굉장히 뭐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 요인들이 어떻게 작용을 하고 있는지 또는 현재 시장은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주택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에는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을 한번 따져봤을 때 매매 가격은 물리적인 특성, 단지 특성이 어떠냐에 따라 다르고요. 주변 입지가 어떠냐, 입지적인 특성이 어떠냐에 따라 다르고요. 또 교육이라든가 경관, 뭐 이런 것도 나눠볼 수 있는데 물리적인 특성은 총 세대수가 얼마인지, 주택 면적이 얼마가 되는지, 또 층수라든가 방수, 세대수가 얼마가 되고, 또 현재 난방 형태라든가 단지 최고 층수가 몇 층이고, 거기에 세대당 주차수는 또 얼마가 되는지, 또 현재 시공사 브랜드는 뭔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임대주택 비율이 얼마가 되고, 또 재건축 특성이 있는지 없는지, 또 용적률이나 중공 연수 따졌을 때 재건축이 될 만한 가능성이 정말 농후한지 안 농후한지 이런 것들을 따질 수 있죠. 또 주변 입지는 교통시설입니다. 교통시설의 버스 노선, 편의점, 편의시설, 버스 관련된 교통시설뿐만 아니라 편의시설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대형 할인 마트라든가 또 유흥가라든가 전통시장이 있냐 없냐, 또 도심이냐 지하철, 공원, 강산, 공업지역, 기피지역이죠. 공업지역은 당연히. 이런 것들과 거리가 얼마가 되느냐,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씩 다 연결되면서 주택가격이 결정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 특성이죠. 지금 현재 봤을 때는 물론 이제 순위를 매기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긴 하나 제가 봤을 때 주변적인 입지적인 특성과 교육 특성이 가장 독특하게 발달된 지역들이 집값이 가장 세더라. 이게 현재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어떤 그런 평균치고요. 교육 특성은 학교 수가 얼마가 되고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 비율이 얼마 되는지 또 거기 학원 수라든가 고학력 비율이 또 얼마 되고 또 부모님들 세대요. 명문대 진학률은 얼마 되고 특목고의 또 진학 현황이라든가 방과 후의 교실 수는 얼마가 되고 또는 현재 평균 수능 점수가 얼마가 되는지 뭐 이런 것들 따라서 실제로 주택 가격도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는 거고요. 경관이라는 거는 현재 산이라든가 강이라든가 보여지는 것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잘 펼쳐져 있는가 이걸 좀 따지는 겁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물리적인 특성이라든가 주변 지역 특성, 교육 특성, 경관을 따졌을 때 저는 제 개인적인 소견은 주변 지역의 특성, 입지적인 특성과 교육 특성이 현재 맞물린 지역들은 대부분 다 가격이 만만치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떨어질 줄 모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주택가격 지수, 이거는 이제 전세가격 지수랑 같이 이제 통합해서 말씀드리게 되면 국가와 국가 및 광역시에서 진행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표준 지표가 있으면 그래서 국내 총생산이라든가 회사채 수익률이라든가 아니면 지역 내 총생산 인구, 순인구 유입, 유출 이거 얼마가 되는지 또 집가 변동률이라든가 주택 공급 실적이 얼마가 되고 미분양률은 또 얼마가 되는지 또 경제 성장률은 현재 어디쯤 많이 있는지 또 건설 성장률이라든가 건설 수주, 건설 기성액이 얼마가 되는지 이런 것들이 다 토탈로 다 합쳐진 것들이 다 주택 가격이 산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지역별로 봤을 때 주택 수급이 얼마가 되는지 뭐 이것도 따질 수 있겠죠. 봤을 때 시장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을 봤을 때는 멀리 내다봤을 때는 글로벌 금융위기라든가 어떤 금융적인 실질적인 금융시장의 안정성 이런 것도 좀 따질 수 있고요. 유가라든가 금리가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는지 거기에 세계 경제가 어떻게 활성화되는지 침체가 되는지 이것도 따질 수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다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거고요. 정책적인 부분은 당연히 재정 정책이 들어갈 수 있죠. 보유세라든가 거래세, 양도세라든가 종부세 다 들어갈 수 있고요. 금융정책은 현재 금리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융자를 해주고 있는지 거기에 또 따라서 상환 기간이 또 얼마나 되고 현재 채무자들한테 얼마나 부담을 주는지 안 주는지 이거 따질 수 있습니다. 규제정책 같은 경우는 LTV라든가 DTI, 분양가 상한제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뭐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규제책들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책적 요인도 굉장히 크게 반영을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공급 정책은 실질적으로 이번 정부에서 가장 실패한 게 이거죠. 공급 정책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공공임대냐 민간임대냐 뭐 임대주택을 단지 뭐 얘기할 건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주택 수가 얼마만큼 늘어나줬는지 또 수요에 대비해서 그 수요를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에 어떤 그 저렴한 주택들을 공급을 많이 해줬는지 뭐 이것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지역개발 사업과 지역 경제 여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울 지역에서도 25개 자치구 중에서 잘 사는 지역이 있고 못 사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은 대부분 다 지역 개발 사업이라든 지역 경제 여건이 좀 다르거든요. 그럴 때 당연히 산업단지라든가 뉴타운이라든가 기업도시, 혁신도시 이런 것들도 지방에서 만들어주는 이유가 그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만들어주는 거고요. SOC 사업이 얼마만큼 진행되고 있고 교통시설이라든가 사회 간접자본 시설들이 얼마나 확충이 되어 있는지 또 현재 혐오 시설은 또 얼마나 있는지 이것도 따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여건을 만들어줄 수 있는 지역개발 사업은 그로 인해서 지역 산업의 성과가 굉장히 좋아지고 나빠지고 할 거고요. 일자리라든가 주민소득 지역 내 총생산도 달라질 겁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로 그 지역에 있는 주택 가격에도 굉장히 미미하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인구나 가구 특성이라든가 주거 환경적인 요인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구수와 가구수, 또 전입 인구와 전출 인구, 항상 거주하는 인구가 얼마가 되고 생활 인구가 얼마 되는지. 생활 인구는 그 지역에 거주하지는 않지만 생활을 하루 종일 그 지역에 하는 사람 인구수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서울 지역에 900만 명 정도 되는 현재 상주 인구, 생활 인구는 1,3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현재 생활 인구나 상주 인구가 얼마가 되는지, 또 주거 환경적인 여건 봤을 때 교통 편리성, 문화, 또 교육, 노후도 이거 다 따집니다. 그랬을 때 실제적인 주택 가격이 산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요 근래 금리가 많이 올랐죠. 금리 때문에 실제적으로 조금 압박을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과거 시장과 현재 시장과 봤을 때 금리가 올랐을 때 부동산 시장이 얼마나 자극을 하는가 봤을 때 실제적으로 회색 구간이 이제 금리 구간입니다. 금리가 굉장히 높았던 시절이 있었고요. 지금 현재 1.25%대까지 현재 오르긴 했었어도 뭐 저렇게 굉장히 높았던 고금리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도 주택 가격 봤을 때는 현재 주황 색깔이 서울 지역의 주택 가격 지수고요. 파랑 색깔이 전국적인 주택가격 지수입니다. 그래서 회색깔 구간이 회색깔 구간과 같이 따로 같이 움직이는 시장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금리가 높다 하더라도 집값은 그대로 가격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현재 금리가 낮다 하더라도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 이거는 실제적으로 뭘 가지고 얘기하는 거냐? 금리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이다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죠. 지금 보시게 되면 역대 금리 인상기 중에 주택 가격 변화를 보더라도 1차 인상 시기가 2005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있었고요. 2차 인상 시기가 2010에서 2011년도, 그다음에 2018년도에 또 한 번 더 금리가 올랐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오르고 있고요. 그랬을 때 금리가 올랐을 때 주택가격 매매지수와 기준금리를 봤을 때도 기준금리가 현재 실질적으로 올랐다 내렸다 이렇게 등락을 반복을 하지만 주택 매매 가격 지수는 거의 다른 시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현재 금리가 떨어졌다고 해서 가격폭이 상승폭이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금리가 높아졌다고 해서 주택가격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영향을 미치긴 하나 절대적이지는 않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실제 주택가격 상승 요건은 이 여러 가지가 합쳐진 것들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주변에 명문학군이 얼마나 있는지, 또 각종 편의시설이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는지, 거기에 교통환경까지 연결되겠죠. 또 인근의 의료시설들이 얼마나 잘 확충되어 있는지, 그리고 친자연적인 조망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주택수가 많으면 많은 주택 수요를 원하는 사람들이 이런 지역을 찾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주택은 당연히 부족할 수밖에 없고요. 이런 지역은 집값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요건들이 대부분 다 크게 차지한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금리와는 크게 별도의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의 결정 원인은 말씀드린 대로 공급입니다. 공급. 수요와 공급의 조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급이 높게 되면 당연히 가격은 하락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수요가 높아지게 되면 지금처럼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뭐 당연한 거고요. 실제적으로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만 보더라도 2019년도에 4만 가구였는데요. 그 다음에 4만 9천 가구, 거의 2019년도, 20년도 비슷하죠. 2021년도에 현재 1만 가구 정도가 줄었습니다. 1만 7천 가구 정도가 3만 2천 가구. 올해는요, 2만 500 가구입니다. 가격이 안 오를 수가 없죠. 말씀드린 대로 가격이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패턴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각종 연구단체에서 얘기하는 것도 연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2%대 이상이 될 거다. 전세 가격은 거의 한 4, 5%대 될 거고. 이렇게 예상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올해에도 공급될 수 있는 물량들 바로 입주할 수 있는 물량들이 확보가 안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주택가격 상승에 따라서 뭐가 또 오르느냐? 전세 가격이 오르죠. 임대차 3법에 따라서 현재 전세 매물이 희귀해지고 월세로 전환된 비율도 높아지고 또 가격이 상승되는 압박을 견디지 못한 사람들이 다시 월세로 가고 이런 형태로 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주택 공급 감소하고 주택가격 급등에 따른 연쇄 상승 반응이고요. 보유세 중과 부작용을 현재 누구한테 전가한다? 세입자한테 전가하는 거죠. 거기에 전월세를 유지해야 하는 세입자 상황, 실제적으로 전월세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내 집을 마련하기 어려운 집값 상승,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에 또 이주 수요는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또 재개발 사업들이 굉장히 탄력을 받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주 수요들이 대부분 다 또 전세 시장을 자극한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계약갱신 청구권 요구 행사로 매물이 풍기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022년도는 말씀드린 대로 수요 억제책보다는 공급책으로 전환된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수요자의 자금 조달 측면, 대출 규제 때문에 수요 억제책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수요 억제책이 방법만 바뀌어졌을 뿐이지 현재도 존재한다라는 얘기죠. 2022년도 분양 불량이 39만, 2021년도 유사한 수준이고요. 수도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업 기간이 비교적 짧은 대안주거 상품이 굉장히 활성화돼야 된다. 주거용 오피스텔뿐만 아니라 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물건들. 또 민간 정비 사업의 걸림돌, 각종 규제나 관행을 개선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도 현재 개선하겠다라고 의지를 표명하지만 뭐다? 속도가 가장 큰 문제다. 임차인 보호 조치 임대차 3법 때문에 뭐가 올랐습니까? 임대료가 상승했습니다. 임대료가 오히려 상승했죠. 그러니까 현재 세입자들도 굉장히 불행한 시장이 돼버린 거고요. 현재 이 집주인 입장에서도 굉장히 불편한 시장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 현재 시장이 자연스럽게 흘러갔던 것들이 역행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금융규제 강화는 실수요자들의 자금 조달 계획을 어렵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수요 억제책이 현재 존재한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빨리 개선되지 않으면 이제 다음 달이면 대통령이 이제 새로 대통령이 또 어떤 선출이 되겠지만 모든 정책들을 다 감안해서 그런 정책들을 꼼꼼하게 따지는 부동산 정말 국민들을 위한 정책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